안녕하세요. 호주썰 풀러온 오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풀 썰은 제 호주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만난 빌런들 중에서 가장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준 나쁜 영향이죠. 영향을 준 중고차 딜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차를 샀을 때 그 딜러한테 샀는데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서, 그리고 또 차라는 게 이제 맨날 이제 출퇴근하면서 또 차를 타야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매번 봐야 하니까 스트레스를 생각보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중고차 딜러 썰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고차 딜러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 친구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한인 중고차 딜러를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거래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뭐 돈 갖고 사기를 치거나 차 문제 있는 차를 팔았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제 친구는 거래를 너무 잘 한 거죠. 그래서 믿고 저한테도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친구도 믿고 잘 됐으니까 다 믿고 이제 그 딜러한테 거래를 한 거죠. 근데 저는 한국에서 중고차를 사본 적도 없고, 한국에서 차를 끈 것도 이제 부모님 차로 몇 번 끌어본 게 다였어서 차에 대해서는 완전 무지했습니다. 아예 무지한 상태로 차를 이제 거래를 하게 됐는데, 그분의 거래 방식이 어땠냐면, 이제 제가 원하는 차종, 뭐 버짓, 그리고 뭐 차 색깔이나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제 버짓의 돈을 먼저 주면 그 버짓 안에서 차를 찾아요. 그래서 이제 막 보여주다가 제가 이제 뭐 인스펙션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이 차를 보고 싶다라고 해서 차를 봤을 때 마음에 들어서 사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차를 받는 거죠. 근데 그 차가 제가 준 버짓보다 오버 버짓이면 그 차액을 제가 돈을 다시 더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제가 냈던 버짓보다 차가 더 싸면 그 차액을 이제 그 딜러가 저한테 줘야 되는 상황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7,500불을 버짓으로 줬고, 그 차가 6,900불이었어요. 사실 그 차도 뭔가 많이 보고 결정을 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차가 급하게 2주 안에 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한테 보내주는 매물이 전혀 없었어요. 차가 없었나 봐요. 있었는데 안 보낸 걸 수도 있죠. 아무튼 근데 제가 이사를 가는 날 딱 차 한 대를 갖고 왔는데, 뭐 외관도 괜찮고 브레이크도 잘 밟히고 악셀도 잘 밟히고 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급했으니까 그러면은 잘 굴러가고 하니까 사겠다라고 하고, 저도 나름 봤어요, 외관을. 근데 괜찮은 거예요, 멀쩡하고. 그래서 그냥 이걸로 사겠다 해가지고 그 차를 인수를 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하신 게 차 안에 문제가 조금 있는데,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어서 자기가 이제 최대한 빨리 고쳐주겠다. 그리고 차를 타면서 2주 안에 생기는 문제들은 이제 돈 더 안 받고 차를 자기가 고쳐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더 뭔가 믿음이 갔던 것 같아요. 뭔가 보증 기간을 준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차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분이 말했던 처음 문제가, 첫 번째가 차 문 열고 닫을 때 삐걱삐걱 소리 나는 거, 두 번째가 와이퍼 그 물 나오는 호스가 빠져서 곧 교체해야 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차 안에 등이 나가서 등을 교체해야 되는 거. 이거 세 개였거든요. 뭐 그 정도는 차 운전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알겠다라고 하고 차를 샀죠. 근데 이제 차를 인수하고 며칠 운전을 해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밀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차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으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요청을 했죠. 이거 차가 이렇게 밀리는 것 같다, 좀 봐달라. 안 그래도 차를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이 차를 픽업을 해가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하나도 못 느끼겠다, 네 기분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뭐 기분 탓이라는 말이 좀 걸리긴 했지만, 거슬리긴 했지만, 당연히 저는 저보다 차를 더 잘 아니까 그분 말이 맞겠거니 하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차를 다 수리를 하고 그 차를 받고 이제 그 선샤인 코스트로 여행을 가는데, 차가
악셀을 밟으면은 오른쪽으로 됐나? 아무튼 악셀을 밟으면 차가 오른쪽으로 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왼쪽으로 튀고 이게 차가 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속도가 안 붙은 상태에서도 차가 갑자기 훅 하고 쳐지면 엄청 위험한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속도가 붙은 채로 뭘 밟기만 하면은 차가 여기저기로 튀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고가 안 난 채로. 아무튼 그래서 차 이제 딜러한테 전화를 하는데 그 여행을 가는 도중에도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우연찮게 전화가 돼서 지금 차 상황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차 자기가 봐주겠다. 근데 뭐 빨라야 돌아오는 주 주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는 이 차 상태 갖고 출퇴근 못한다 무서워서 그러니까 평일에 빨리 봐달라 라고 했더니 저보고 아 그러면 평일에 시간 맞춰보고 연락 드릴게요 이랬어요. 근데 평일에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연락을 해도 당연히 안 받고 연락도 안 오고 문자를 남겨도 답장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 게 금요일 날 저녁이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연락이 또 안 돼서 문자를 남겼죠. 지금 당신이 말한 주말이 내일인데 평일에 분명 시간 맞춰보고 전화 주겠다고 하셨으면서 연락이 없냐. 그럼 주말 언제 봐줄 거냐? 했는데 그것도 답장이 없다가 토요일 날 저녁 때 문자가 딱 하나 왔는데 완전 이제 프로페셔널 하지 못한 거죠. 뭐 바빴어요 유유 미안해요 유유 이러고 문자가 온 거예요 답장이. 그래서 그때 알아봤어야 됐어요. 이게 제대로 정신 맡겨서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이면 자기 고객한테 이렇게 대하지 않을 뿐더러 답장도 그런 식으로 하진 않겠죠. 근데 그땐 제가 너무 뭘 몰랐고 어렸습니다. 네, 제 무지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음 주 화요일에 픽업을 해가기로 했어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어쨌거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픽업을 하러 왔는데 주차장에서부터 실실 웃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인내심이 이제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실 웃으면서 오는 걸 보고 제 인간에 대한 예의로서의 마지막 인내심이 정말 딱 거기서 끊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냈죠. 지금 이 상황이 웃기시냐? 내가 얼마나 연락을 했는데 여태까지 연락 하나도 안 되시다가 겨우 나타나셨는데 그렇게 웃음이 나오시냐? 이랬더니 막 그 되도 않는 애교를 부리면서 어머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나이 40 넘게 먹은 아저씨가 되도 않는 애교를 부르니까 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튼 그 차를 픽업을 해갖고 제가 그 차 당일에 돌려달라 그랬어요. 알겠다고 했고 근데 제가 그날 오후에 출근이었는데 끝날 때까지 거의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죠. 안 받죠. 문자로 내 직장 주소 여기니까 여기로 갖고 와라 했더니 답장이 온 거죠. 못 갖고 간다. 차를 까보니까 너무 문제가 심각해서 그래서 오늘 내로 안 된다. 언제 되냐? 수요일에 된대요. 그 다음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 수요일까지 갖다 달라 하고 그날 결국에는 쓸 필요 없었던 제 우버비만 날리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수요일이 됐는데 퇴근을 할 때가 됐는데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오후 출근이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또 연락을 드렸죠. 언제 갖다 줄 거냐. 나 이제 곧 퇴근이다. 그랬더니 저보고 못 갖다 주겠대요. 너무 바빠서 자기 이거 오늘 안에 못 하겠대요. 그래서 아니, 너가 얘기한 건 수요일까지니까 무조건 고쳐서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자기 직원이 뭐 차 언제까지 갖다 둘 거다. 해가지고 결국엔 그 차를 받았고 그 차를 받고 보니까 브레이크는 다 고쳐졌어요. 그래서 그 뒤로 브레이크 문제는 없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뭔가 차가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뒤로 브레이크 문제는 없었답니다. 근데 뭐 이것까지만 해도 이미 그 과정 사이사이에 이분의 신뢰감을 많이 잃은 거죠. 일단 연락이 잘 안 되는 게 제일 컸고 정말 정말 거의 안 됐어요. 정말 거의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더 화가 났었던 거는 그 사이에
제가 연락을 그렇게 했는데 연락을 그렇게 안 받다가 한 번은 일을 오후에 했었나? 했는데 아무튼 부재중 전화가 두 통이나 찍혀 있고 문자까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일 끝나면 연락 달라고. 저는 당연히 제 차 문제로 계속 연락을 했는데 안 됐었으니까 당연히 제 차 문제를 얘기하려고 연락을 한 거겠지 했어요. 그래서 일 끝나자마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자기한테 차를 산 고객 중에 제 직장에 똑같이 출근을 하게 된 워홀러가 있다. 잘 부탁한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제가 제 차 문제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그렇게 하고 전화도 하나도 안 받고 다 거절해서 문자를 그렇게 했을 때 답장 하나도 없던 사람이 부재중 전화가 두 통이나 찍혀 있고 전화 좀 달라고 문자가 와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하는 말이 제 차 문제 얘기가 아니고 본인 그 으스대려고 본인 그 허세 부리려고 아 내 고객이 너네 직장으로 간대 그러니까 뭐 잘 부탁해 잘 챙겨줘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다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의 저의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예의는 이제 난 없다 못 지키겠다 싶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차의 어느 정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됐지만 사실 그 뒤로 차를 운전을 하면서 나오는 수리를 하면서 수리나 아니면 정비를 하면서 나오는 문제들이 훨씬 많았어요. 훨씬 많았고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연락을 했을 때 연락 안 받았고요. 근데 제가 그 뒤로 밝혀진 문제들이 좀 더 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져서 다음번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아무튼 그래서 다른 워홀러 분들은 제발 저 같은 일 안 당하시길 바라고요. 정말 그 딜러는 정말 오래오래 유병장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남의 눈에 피눈물 흘려가게 하면서 돈 버는 거 진짜 잘못됐다 생각해요. 진짜 그렇게 살지 맙시다. 네,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제발.